자, 잠시 후에 방문하실 스탠퍼드 대학교는 단순한 대학이 아닙니다. 오늘날 애플, 구글, 엔비디아, 야후, 휴렛패커드, HP, 시스코 같은 수많은 첨단 기업들이 탄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세계 최고의 혁신 대학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의 시작은 한 아버지의 슬픔에서 출발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설립자는 리랜드 스탠퍼드라는 인물입니다. 1824년 뉴욕에서 태어난 그는 변호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젊은 시절 캘리포니아 골드러시를 계기로 서부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후 사업과 정치에 뛰어들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냈고 나중에는 연방 상원 의원까지 역임했습니다. 정치인으로도 성공했지만 그를 미국 역사에 남긴 것은 바로 철도 사업입니다. 당시 미국은 동부와 서부가 아직 완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나 물건을 이동하려면 수개월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리랜드 스탠퍼드는 몇몇 사업가들과 함께 대륙 횡단철도 건설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들은 훗날 빅4라고 불리게 됩니다. 스탠퍼드와 동업자들은 중앙태평양철도 센트럴 패시픽 레일로드를 건설하며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1869년 미국 최초의 대륙 횡단철도가 완성되면서 미국 경제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날 미국이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철도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이 점은 리랜드 스탠퍼드가 미국 역사에 남긴 가장 큰 공로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역사가 그렇듯이 밝은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철도 사업은 정부 보조금과 토지 지원을 받는 거대한 사업이었습니다. 스탠퍼드와 동업자들은 경쟁 회사를 견제하고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독점적인 경영을 펼쳤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그들이 철도 요금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거나 경쟁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또한 철도 건설 과정에서 수많은 중국인 노동자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일했지만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 전체가 지금과는 다른 노동 환경과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대의 기준에서 보면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랜드 스탠퍼드는 미국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면서도 동시에 독점 자본주의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870년에 태어난 외아들 리랜드 스탠퍼드 주니어가 15세의 어린 나이에 장티푸스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유럽 여행 중이던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부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후 스탠퍼드 부부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제 캘리포니아의 모든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다. 그리고 아들에게 남기려 했던 막대한 재산을 대학 설립에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결과 1885년 스탠퍼드 대학교가 설립됩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대학이었습니다. 남녀공학을 실시했고 실용학문과 과학기술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캠퍼스 투어하다 제일 중앙에 아름다운 교회를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되시면 들어가서 기도 한번 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스탠퍼드 대학교의 상징 가운데 하나인 메모리얼 교회입니다. 화려한 건축물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건물 뒤에는 한 가족의 눈물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탠퍼드 대학교가 처음부터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계획되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대학의 시작은 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슴 아픈 슬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설립자인 리랜드 스탠퍼드 부부에게는 외아들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리랜드 스탠퍼드 주니어였습니다. 부부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미래를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여행 중이던 아들은 15살의 어린 나이에 장티푸스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 누구보다 큰 부와 권력을 가졌던 부모였지만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만은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부부는 큰 결심을 합니다. 이제 캘리포니아의 모든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다. 그리고 아들에게 남겨주려 했던 재산으로 스탠퍼드 대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탠퍼드 대학교는 단순한 대학이 아니라 한 아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만들어낸 교육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893년 남편 리랜드 스탠퍼드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들과 남편을 차례로 떠나보낸 제인 스탠퍼드는 깊은 슬픔 속에서도 사랑하는 가족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건물이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메모리얼 교회입니다. 1903년에 완공된 이 교회는 단순한 예배당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 남긴 사랑의 기념비이자 스탠퍼드 가족의 정신을 담은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제인 스탠퍼드는 당시 최고의 예술가와 장인들을 유럽에서 초청하여 이 교회를 꾸몄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와 황금빛 모자이크 벽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햇빛이 유리창을 통과해 교회 안을 비출 때면 마치 한 편의 예술 작품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 교회는 특정 교단의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고 누구나 와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초교파 교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학생들은 시험을 앞두고 이곳에 와서 마음을 가다듬고 졸업생들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때로는 음악회와 추모식도 열립니다. 또한 이 교회는 두 번의 큰 지진을 겪었습니다. 1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때는 첨탑이 무너졌고 1989년 로마 프리에타 대지진 때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스탠퍼드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가족의 추억을 지키듯이 원래 모습 그대로 복원해 오늘날까지 보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도 그렇고 지나간 시간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랑은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한 아들을 잃은 부모의 사랑은 스탠퍼드 대학교가 되었고 한 남편을 향한 아내의 사랑은 이 메모리얼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곳에서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키우고 세상을 바꾸는 인재로 성장해 왔습니다. 어쩌면 이 아름다운 건물은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은 사랑의 기적을 보여주는 장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마지막 부분에서 많은 손님들이 조용히 교회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고 스탠퍼드 방문의 의미를 더 깊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철학은 훗날 실리콘밸리를 탄생시키는 밑거름이 됩니다. 결국 리랜드 스탠퍼드는 철도왕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기업가였고 정치인으로서 미국 서부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었습니다. 동시에 독점과 시장 지배, 노동 문제 등으로 비판받는 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자신의 재산을 교육에 투자하기로 결정했고 그 선택은 오늘날 세계 최고의 대학 가운데 하나인 스탠퍼드 대학교를 탄생시키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한 사람의 성공보다도 그가 남긴 교육 유산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세계에 남겼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서 방문할 이 스탠퍼드 대학 캠퍼스는 그저 명문대가 아닙니다. 이곳은 전 세계의 삶의 방식을 바꾼 수많은 기업과 혁신이 태어난 곳이죠. 이제부터는 이 스탠퍼드에서 배출된 전설적인 인물들과 그들이 만든 기업 이야기 조금 들려드릴게요. 먼저 여러분 손안에 있는 아이폰, 그 안에 구글 검색창,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보는 유튜브까지 그 시작은 바로 스탠퍼드 학생들의 아이디어와 열정에서 출발했습니다. 구글 1996년 스탠퍼드 박사 과정에 있던 두 청년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리니 캠퍼스에서 검색 엔진 프로젝트를 하다가 세상의 정보를 정리해 모두가 접근 가능하게 하자는 야심찬 꿈으로 구글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구글은 지금 전 세계 정보를 연결하는 문이 되었죠. 검색은 물론 이메일, 지메일, 지구, 지도, 구글 맵스, 유튜브까지 하나의 생태계를 만든 셈입니다. 유튜브도 스탠퍼드와 인연이 깊습니다.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인 자웨드 카림은 스탠퍼드 컴퓨터 공학 출신이고 유튜브를 만든 또 다른 두 명도 모두 실리콘밸리의 IT 인재들이었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 유튜브의 첫 영상 Me at the Zoo는 스탠퍼드 학생이었던 자웨드가 동물원에서 찍은 거예요. HP, 휴렛 패커드, 지금 우리가 있는 실리콘밸리.
그 시작이라고도 불리는 기업이 바로 HP, 즉 휴렛 패커드입니다. 이 회사는 1939년 스탠퍼드 졸업생 2명, 빌 휴렛과 데이브 패커드가 팔로알토의 작은 차고에서 시작했죠. 스탠퍼드 교수였던 프레드 터먼이 이 젊은이들에게 창업을 권하고 지원한 덕분에 지금의 실리콘밸리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HP의 창업 차고는 지금도 실리콘밸리의 탄생지, birthplace of Silicon Valley라고 불립니다. 넷플릭스 요즘 드라마나 영화 뭐로 보세요?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로 본다고 하시죠? 넷플릭스를 만든 리드 헤이스팅스 역시 스탠퍼드에서 컴퓨터 공학 석사를 마친 후 디지털 콘텐츠 시대를 내다보며 이 회사를 세웠습니다. 처음엔 DVD를 우편으로 배달했지만 지금은 세계 최대 스트리밍 기업으로 성장했죠. 그리고 본인이 넷플릭스를 만들게 된 계기도 독특했는데요. 연체료 폭탄 맞고 화가 나서였다고 합니다. 그 작은 불편 하나가 세상을 바꾼 거예요. 인스타그램, 이것도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인스타그램의 공동 창업자 마이크 크리거도 스탠퍼드 출신이에요. 모바일 사진 공유를 쉽게 하자는 생각에서 시작해 인스타그램은 순식간에 전 세계 사람들의 일상 기록 앱이 되었죠. 지금 여러분이 여행 가서 음식 사진 찍고 올리는 것, 그 문화 자체가 바로 이곳 스탠퍼드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거예요. 테슬라와 스페이스X, 비록 일론 머스크는 스탠퍼드 졸업생은 아니지만 재밌는 사실 하나, 그는 1995년 스탠퍼드 박사과정 입학을 앞두고 이건 내 길이 아니다 하며 입학 이틀 만에 자퇴했어요. 그 이후 그는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의 길로 들어섰고 지금의 테슬라, 스페이스X라는 괴물 같은 기업들을 만들었죠. 즉 스탠퍼드는 단순한 학교가 아니라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가 태어나는 터전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스탠퍼드는 졸업장보다 더 중요한 걸 줍니다. 창업과 정신, 혁신, 그리고 도전이죠. 오늘 우리가 이곳을 거닐면서 느껴야 할 것은 단지 아름다운 캠퍼스가 아니라 이곳에서 세상을 바꾸겠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자녀나 손주도 언젠가 이 자리에 앉아 다음 구글이나 넷플릭스를 만들 수 있을지 몰라요. 필요하시면 이 내용을 유튜브 5분 내외 분량으로 편집하거나 이미지 썸네일용 문구도 함께 도와드릴게요. 편하게 말씀 주세요. 이제는 스탠퍼드 대학교 출신 중 한국인 동문들의 활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탠퍼드 출신이라고 하면 보통 기업인이나 과학자들을 먼저 떠올리시겠지만 스포츠 문화, 기업,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한국계 인물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며 스탠퍼드 동문으로서 이름을 빛내고 있습니다. 먼저 스포츠 분야에서 두드러진 이름을 살펴보면 김시환 선수입니다. 김시환 선수는 대한민국 출신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자랐으며 스탠퍼드 대학 시절 골프팀의 선수로 활약했습니다. 2008년에는 페이스 10 신인상 패스 10 Freshman of the Year을 받으며 두각을 나타냈고 이후 프로골퍼로 전향해 아시안 투어에서 우승을 기록하는 등 한국계 골퍼로서 세계 골프 무대에서도 활약했습니다. 스포츠 외에도 음악, 문화예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동문이 있습니다. 바로 힙합 그룹 에픽하이의 리더로 잘 알려진 타블로 본명 이선웅입니다. 타블로는 스탠퍼드에서 영문학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졸업했으며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가 음악 활동을 이어가며 K-팝과 힙합 씬에서 높은 음악성과 감성적 가사로 많은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그의 스탠퍼드 학위는 한때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그가 실제로 뛰어난 실력과 열정으로 음악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음으로는 비즈니스 미디어 산업에서 활약하는 스탠퍼드 동문을 소개합니다. 한국 재계에서도 잘 알려진 인물 중 한 명은 홍석현 회장입니다. 홍석현 회장은 한국의 주요 언론 그룹인 중앙일보와 JTBC의 회장으로 스탠퍼드 대학에서 산업공학 석사와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글로벌 비즈니스와 미디어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습니다. 또한 그는 주미대한민국 대사를 역임하는 등 미디어 외교 사회공헌 영역에서 영향력을 펼쳐왔습니다. 이와 함께 그의 아들 홍정도 씨도 스탠퍼드 MBA를 수료한 후
중앙홀딩스와 JTBC 등 미디어 하사 콘텐츠 산업에서 활발한 역할을 하고 있어 스탠퍼드 동문 네트워크가 다세대에 걸쳐 사회 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재편집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치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스탠퍼드 동문으로 활약한 대표적인 한국인 인물은 스탠퍼드에서 물리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은 오세정 박사입니다. 오세정 박사는 과학자로서의 연구 경력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총장 그리고 국회의원을 지내며 과학, 교육, 사회 정책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과학기술 교육 정책에 깊은 영향을 준 정치인의 한 명입니다. 그리고 스포츠 외에도 캠퍼스 내 학생 활동을 통해 국제적인 활동을 펼친 한국계 인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탠퍼드에서 공부한 후 글로벌 리더십 영역에서 활동한 윤경원, 윌김 같은 졸업생은 교육과 국제정책 분야에서 활약하며 한미 간 교육 사회 이슈를 다루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GSE 스탠퍼드이처럼 스탠퍼드 동문으로서 한국인 또는 한국계 동문들은 스포츠, 문화예술, 비즈니스, 미디어, 정치,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무대와 한국 사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가 단지 IT 스타트업만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인류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인재를 배출하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지금도 다음 한국인 스탠퍼드 동문이 이 캠퍼스 어딘가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꿈과 열정이 이곳에서 시작됐다는 것, 그것이 글로벌 비즈니스와 미디어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습니다. 또한 그는 주미대한민국 대사를 역임하는 등 미디어 외교 사회공헌 영역에서 영향력을 펼쳐왔습니다. 이와 함께 그의 아들 홍정도 씨도 스탠퍼드 MBA를 수료한 후 중앙홀딩스와 JTBC 등 미디어 콘텐츠 산업에서 활발한 역할을 하고 있어 스탠퍼드 동문 네트워크가 다세대에 걸쳐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재편집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치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스탠퍼드 동문으로 활약한 대표적인 한국인 인물은 스탠퍼드에서 물리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은 오세정 박사입니다. 오세정 박사는 과학자로서의 연구 경력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총장 그리고 국회의원을 지내며 과학, 교육, 사회정책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과학기술 교육 정책에 깊은 영향을 준 정치인의 한 명입니다. 그리고 스포츠 외에도 캠퍼스 내 학생 활동을 통해 국제적인 활동을 펼친 한국계 인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탠퍼드에서 공부한 후 글로벌 리더십 영역에서 활동한 윤경원, 윌김 같은 졸업생은 교육과 국제정책 분야에서 활약하며 한미 간 교육 사회 이슈를 다루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GSE 스탠퍼드이처럼 스탠퍼드 동문으로서 한국인 또는 한국계 동문들은 스포츠, 문화예술, 비즈니스, 미디어, 정치,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무대와 한국 사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가 단지 IT 스타트업만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인류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인재를 배출하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지금도 다음 한국인 스탠퍼드 동문이 이 캠퍼스 어딘가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꿈과 열정이 이곳에서 시작됐다는 것, 그것이 바로 스탠퍼드가 가진 진정한 힘입니다. 필요하시면 이 내용을 차량 방송 멘트용으로 더 구어체 친화적으로 다듬어 드릴 수도 있고 유튜브용 나레이션 스크립트로도 바로 스탠퍼드가 가진 진정한 힘입니다.